내란숙의 윤석열의 빤빤한 거짓말. 거짓말해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까지도 대통령이란 자가 거짓말을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본인의 거짓말이 1분 15초 있다가 다 탈로. 자, 이거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다 채워진 것 같지 않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전에는 이런 거짓말까지 했어요. 자, 인원이 아니고 요원들, 특전사 요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주장을 해다가 이게 안 먹혔어요. 안 먹히니까 급기야 오늘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본인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애초부터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 들통이 자, 관련 영상 먼저 볼게요. 어제 윤석열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람 또는 의원, 국회의원 이런 단어만 쓴답니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원은. 하지만 검사가 인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까? 쓰죠. 당연히.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요.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1분 15초 후에 다 들통납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람 또는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인원을 써본 적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1분 15초 후에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딱 인원 쓰잖아요. 이게 이 상대방이 말을 인용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지가 설명한다고 습관적으로 쓴 말이 인원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또 인원 나오죠. 밖에도 혼자 발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 또 나와요. 인원이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이재명이 웃는 거 보세요. 하도 기가 막힌 거야. 입 벌구니까.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가고 밖에도 혼자 발 뿐 아니라 그 안에도 1분 15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대박이죠. 웃는 거 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15초가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도 웃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윤석열이.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네. 다 웃죠.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 그 전에도 자주 썼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인에도 자, 23일 4차 변론에도 인원 썼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도 자, 지난해 3월 27일에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썼고, 지난해 4월 1일에도 썼네요. 1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세 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인원이라는 단어 썼어요. 입 벌고. 윤석열은 또 12월 16일 홍장원의 체포 공작과 곽종근의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저것도 있잖아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외국에 가는 줄 알고 이 홍장원한테 전화했다고. 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이 조태용도 계엄 관련 회의, 이 국무회의 비스무리하게 진행된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같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나서 또 그날 저녁에 홍장관한테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홍장관한테 전화했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뻔뻔하게. 그것도 헌재에서 했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이자는. 자, 또 하나의 충격적 영상. 노상원의 잔혹성. 노상원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인간인지. 심지어 인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자, 과거에 노상원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언행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민우 장군님, 2016년도에 특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요원들을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경련을 못 올지언정 폭파시켜야겠다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자, 특수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HID 요원들을 폭파시켜라. 이게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아예 흔적을 싸그리 없애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같은 편을 폭사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 직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걸 또 부하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이 얘기한 걸 저도 확인했고 저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억 끔찍하죠. 때문에 뭐 그 노상원하고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만약에 제가 여단장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네, 금수만 또 보던 사람이군요. 제가 16년에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할 때 HID 속초 부대장 출신입니다. 지금 증언하시는 분이. 그때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노상원이에요. 사령관이고 이분은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뭐 좀 시나리오,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엄 수첩에 본 그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그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했다. 요원들을 임무 끝나고 노상원이 했다.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직접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제거하냐 그러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자, 끔찍하죠.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킨다. 폭사.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그 쌍욕 같은 게 나왔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저 혼자 막 그런 어떤 감정과 뭐 자연스럽게 막 욕을 막 뱉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 얘기하면은 또 뭐 부대장도 교체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제가 안고 제가 준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100% 안전하게 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적인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2016년도에 노상원에 관계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군단장은 대령으로서 아마 그 HID 부대 부대장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당시 저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2016년도에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HID가 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거하라고 한 겁니까? 임무 준비만 하고 임무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행이 그래서 안 됐고 그때 계획상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네. 저는 계획상에 집어넣지는 않고 사령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특수임무는 실행 안 됐고 네. 그 계획이 됐는데 인원들이 계획상에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돌아올 때는 수거해라라는 것까지 계획 속에 열하고 노상원이가 얘기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내륙에서 그 상황을 보고 포획될 것 같으면은 내륙에서 뭐 그렇게 제거를 하고 제가 그때 무사히 오기 전에 뭐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조금 전에 뭐라 했나요? 뭐 폭파 쫓기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노사령관 말로는 거기 폭파 조끼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방탄 조끼나 이런 걸 입기 때문에 폭파 조끼도 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있었고 폭파 조끼를 입히고 그게 또 사거리가 굉장히 뭐 한 수십 킬로 뭐 이렇게 먼 거는 뭐 100킬로, 200킬로 가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잡힐만 하면 보고 흔적을 없애는 뭐 그런 지시였는데 사실은 그걸 뭐 가능은 한데 그거를 뭐 실행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북한이나 공산주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노상원 사령관 아이디어고 근데 그분은 진짜 막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 선에서만 이렇게 알고 그거는 제가 노상원 사령관한테만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실행을 안 하면 조끼를 안 입히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실제 이건 계획 단계에서 수거 계획까지 돼 있었다. 그래서 원격으로 폭파 잡힐 것 같다든가 작전에 실패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때든 임무할 때 폭발을 시키려고 했다. 그야말로 대지부대라고 하는 인식을 노상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4, 50년 전에는 잔치가 있으면 돼지 잘 키워서 돼지날 하루 잡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격에 이런 건 없고 하나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한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노상원의 그 수첩에 보면 백령도 작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이든 일부 인원들을 폭파 조끼 같은 걸 입혀서 원격에서 폭파한다. 이런 정도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도 평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또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노상원 사령관도 뭐 그런 구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 용어가 수거란 것은 사실 우리는 뭐 쓰레기 수거로 보는데 HID 부대라든가 특수부대에서 수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서 흔적을 없애는 걸 통상 수거로 인식을 하죠. 특수에서 우리 특수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거 수거 때문에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노상원 사령관만의 용어였던 것 같다. 이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왜 저런 용어를 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워낙 이
저기 만약에 이번에 계엄이 성공을 해서 HID 요원을 여러 군데 테러라든가 활용하고 난 다음에 또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저들의 내란 쿠데타가 실패하기 천만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이유 없이 정말로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평도, 백령도 앞바다에 가서 폭심돼서 그냥 사망할 뻔했어요. 끔찍합니다. 또 이번에 명단 보니까 새롭게 드러난 명단 보니까 최재형 목사가 있어요. 김건희한테 디올백 선물로 줬던 분이죠. 또 군판사가 4명이나 있어요. 최병 사건을 1심 판결을 했던 3명의 판사 플러스 영장 담당 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한동훈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명단 작성에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공이 김건희와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한동훈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건희. 최재형 목사한테 뇌물성 디올백을 받은 사람도 김건희. 또 최병 사건도 김건희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 멋진 해병방의 단톡방에 있던 이 카톡 멤버들 이종호 주가 조작범, 주가 조작의 주포 이종호, 조병로 경무관 등 보게 되면은 주로 김건희 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건희가 이 명단 작성에도 상당히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내란이 제대로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폭심됐을 것이다. 폭심해서 형체도 없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